오래된 틀니의 불편함, 잇몸뼈 부족으로 포기해야 했던 임플란트. 하지만 기술의 발전은 그 한계를 조금씩 바꾸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뼈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전체 치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 그 새로운 이름이 오로넥스 임플란트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환자분을 만나보면 아직도 잇몸뼈가 부족하면 임플란트를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잇몸뼈가 부족하면 임플란트가 어렵다는 걱정은 사실 누구나 한 번쯤 떠올리는 고민입니다. 하지만 요즘의 치료는 부족한 뼈를 어떻게 바라보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그게 맞는 말이었어요. 임플란트를 하려면 잇몸뼈가 충분히 남아 있어야만 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AI나 로봇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듯이 치아 기술도 놀라운 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가 오론엑스 임플란트입니다. 전체 치아를 다시 세운다는 개념도 과거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게 되었죠. 그렇다면 오로넥스는 어떤 원리로 전체 치아를 복원할 수 있을까요? 오론엑스라고 하면 이름만 들었을 땐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오론엑스라고 되어 있죠. 이걸 하나씩 떼어서 보면 올은 전체 치아를 뜻하고요. 오는 뭐뭐 위에 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X는 임플란트를 심는 개수를 말합니다. 즉 전체 치아를 몇 개의 임플란트 위에 심어서 치아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지붕이 있고 그걸 받쳐주는 여러 개의 기둥이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 이때 기둥을 많이 세울수록 당연히 더 튼튼해지겠죠. 하지만 문제는 그 기둥을 세울 땅이 얼마나 있느냐입니다. 땅이 부족하면 아무리 기둥을 많이 세우고 싶어도 세울 수 없겠죠.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잇몸뼈가 충분하지 않은 분들은 기둥을 세울 땅이 부족한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럴 때 남아있는 뼈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나마 뼈가 좋은 위치에 필요한 개수만큼 임플란트를 심는 것이죠. 이런 원리 덕분에 예전에는 잇몸뼈가 부족해서 임플란트 수술이 어려웠던 분들도 이제는 임플란트가 가능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환자 상태에 따라 치료법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잇몸뼈가 부족하다고 해서 임플란트를 무조건 못하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뼈를 활용하여 저작에 필요한 최소한의 임플란트만으로 전체 치아 기능을 되찾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기존의 치료가 어려웠던 환자분들에게 새로운 치료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로넥스 치료의 기준은 임플란트의 개수가 아니라 그 뼈로 어떤 균형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환자마다 다른 조건 속에서 가장 안정적인 구조를 찾아가는 것이죠. 오론엑스 임플란트의 핵심은 남아있는 잇몸뼈 중 상태가 좋은 부위를 찾아서 전략적으로 임플란트를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은 임플란트들을 하나의 보철물로 연결해 안정적이고 일체감 있는 저작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때 전체 치아 기능을 제대로 회복하려면 그 구조를 안정적으로 지탱할 수 있을 만큼의 임플란트 개수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체 구조를 안정적으로 버티려면 하중 분산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 기준으로 볼 때 보통은 4개 정도의 임플란트가 필요합니다. 실제 진료에서는 이 원리가 환자 상태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적용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임플란트 개수를 정해놓은 게 아니라 환자분의 잇몸뼈 상태에 가장 안정적인 균형을 잡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오론엑스 치료의 본질이에요. 남아있는 뼈를 기준으로 가장 안전한 구조를 찾아가는 이 방식은 결국 치료의 가능성을 넓히는 힘이 됩니다. 오론엑스의 가장 큰 장점은 잇몸뼈가 조금 부족해도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연세가 많으시거나 오랫동안 틀니를 사용하신 분들은 잇몸뼈가 많이 흡수되어 기존 방식으로는 임플란트 식립이 쉽지 않았습니다. 아래턱 뒤쪽으로는 신경이 지나가고 윗턱 뒤쪽은 상악동이 가까워 임플란트를 심는 것
자체가 제한적이었던 거죠. 하지만 오로넥스는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어 뼈가 부족한 부위를 피하고 남아있는 앞쪽이나 옆쪽 단단한 부위에 임플란트를 경사지게 심는 방식이에요. 뼈가 부족한 조건에서도 최소한의 식립으로 전체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은 단순히 기술의 발전을 의미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로넥스는 잇몸뼈가 부족한 환자뿐 아니라 전신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도 새로운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당뇨나 고혈압 같은 전신 질환을 가진 환자에게는 대규모의 뼈 이식이 오히려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수술 시간이 길어지고 회복 과정에서 염증이나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하지만 오로넥스는 남아있는 뼈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이런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남아있는 뼈를 활용해 수술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오로넥스의 첫 번째 장점이라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또 다른 핵심이 자리합니다. 오로넥스의 핵심은 임플란트를 몇 개를 심느냐가 아니라 그 위에 연결되는 보철물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있습니다. 심는 힘은 단순히 위아래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앞뒤나 좌우로도 작용하기 때문에 그 방향과 세기를 세밀하게 계산하지 않으면 특정 임플란트에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철 과정에서는 임플란트의 위치와 각도, 교합면의 접촉 지점, 하중이 분산되는 방향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중간 단계 없이 바로 올리면 교합력이 그대로 전달되어서 보철물이 파절되거나 하중이 쏠릴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티타늄 프레임을 중간에 넣어서 보철물을 지지하게 합니다. 이런 요소들이 함께 맞물려야 심는 기능과 유지 관리 두 가지를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로넥스의 구조는 작은 오차에도 균형이 무너질 수 있을 만큼 정밀한 계산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최근 임상에서는 이 복잡한 설계를 그대로 구현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연구 사례를 보면 오론엑스 보철을 완전히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수술 전부터 교합 높이나 치아 위치, 얼굴의 중심선까지 미리 설계해 두고 그 데이터를 그대로 3D 프린팅으로 구현한 거예요. 그 결과 수직 높이나 심미선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잇몸의 적응도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됐다고 합니다. 사실 오로넥스가 적응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잇몸뼈가 너무 얇아서 아래턱 신경관과의 거리가 5mm 미만이라면 일반적인 뼈 이식으로는 안정적인 식립이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엔 신경 손상의 위험을 피하면서도 남아있는 전방부 뼈를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한데 단순히 개수를 줄이는 게 아니라 신경을 피하면서도 식립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적인 설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치아를 되찾는 과정이 아니라 삶의 편안함과 자신감을 회복하는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의와 충분히 상의하고 본인에게 맞는 그런 방법을 찾아간다면 더 나은 일상을 다시 시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젠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건강했던 그때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